내 집에서 매달 15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온다는데 혹시 그 돈을 받고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택연금, 많은 분들이 고된 인생의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아줄을 붙잡고도 더 깊은 불안의 늪으로 빠져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3년 만에 2억 원이나 오른 아파트를 보며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진성 씨는 3년 전 은퇴와 함께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5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겁니다. 매달 130만 원 남짓한 돈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며 이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아내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안도했습니다. 낡은 차를 바꾸는 건 포기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더니 김진성 씨의 아파트 값이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6억 5천. 어느새 7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집을 팔아 큰 돈을 만졌다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김진성 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나는 겨우 130만 원 받자고 2억을 날린 건가?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집을 팔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선택한 주택연금이 이제는 매일 밤 그의 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한 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집값 상승분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인다고 합니다. 김진성 씨는 바로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서울에 홀로 사시는 박은숙 씨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70이 넘은 나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60만 원. 이만하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겠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명절에 모인 아들 내외와 아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은숙 씨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연금 나오니 너희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겠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 집이 저희 가족에게는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는데 그 순간 박은숙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독립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희망을 빼앗는 행위로 비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뿌리 깊은 우리의 정서와 현실적인 제도가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박은숙 씨는 연금을 받을 때마다 자식의 서운한 얼굴이 떠올라 밥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주택연금의 그림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빛으로 만드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월 150만 원이라는 숫자의 환상부터 깨야 합니다. 이것은 평균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제 평균 월 수령액은 12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월 150만 원은 대체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예시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만 70세 가입자가 월 1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으려면 집값이 5억 원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젊은 65세에 가입한다면 6억 원짜리 집이 있어야 비슷한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주택 가격만 생각하고 가입 연령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간과한 채 막연한 기대를 했다가 현실 앞에서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큰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집값이 오르면 나만 손해다. 김진성 씨의 불안감이죠. 하지만 주택연금의 가장 큰 가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만약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약속된 연금은 평생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지급됩니다. 이것이 국가 보증의 힘입니다. 또한 집값이 오른 만큼 나중에 집을 처분했을 때 연금으로 받은 총액을 갚고 남는 차액은 온전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결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집을 나라에 뺏긴다. 박은숙 씨 자녀들의 오해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매매가 아닙니다.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소유권은 내가 가진 채 담보만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개념입니다. 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환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택연금을 현명하게 활용한 분도 계십니다. 만 75세의 이재 씨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병원비로 목돈이 필요해진 그녀는 4억 원대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알아봤습니다. 매달 약 14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혜 씨는 그저 매달 돈을 받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택연금을 요술방망이가 아닌 정교한 금융 도구로 바라봤습니다. 여러 지급 방식 중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이후에는 줄어든 금액을 받는 초기 증액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돈으로 급한 병원비를 해결하고 남편의 건강이 안정된 후에는 줄어든 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자녀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상속 문제에 대한 오해를 미리 풀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택연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검을 어떻게 쥐어야 할까요? 월 150만 원이라는 뜬구름 잡는 기대 대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첫째, 나의 정확한 예상 월지 금액은 얼마인가? 지금 당장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상 연금 조회를 해보십시오. 막연한 기대가 아닌 내 이름과 내 집으로 찍히는 정확한 숫자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모든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나에게 주택연금은 주소득원인가, 보조소득원인가? 이 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역할이 명확해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인생 계획에 가장 적합한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 이지혜 씨처럼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지 아니면 물가 상승을 대비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한지 나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가장 현명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결정에 대해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했는가? 상속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에는 부모님의 땀과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숨기거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 계획을 자녀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명한 소통만이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우리의 유일한 재산인 집이라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좋다니까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올라타면 거인이 어디로 걸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에 평생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철저히 계획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만 비로소 내 노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